안녕하세요, 김영렬입니다. 자, 수능이 100일 남았어요. 선생님도 이제 막 수업을 마치고 이 100일 남은 시간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합니다. 일단 이 지금 TCC가 뭐 100일 남았으니까 영어 공부 앞으로 선생님 수업, 선생님 강좌 어떤 걸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담는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꼭 선생님이 전달하는 몇 가지 메시지를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좀 살아보니까 기억에 되게 임팩트 있게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중에 하나가 이 100일이더라고. 이 100이라는 이 숫자. 여러 가지 의미로 되게 의미가 많이 남겠죠.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뭐 선생님 수강생들은 많이 알지만 그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아예 공부라는 것 자체를 안 했던 친구여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처음 딱 올라갔을 때부터 100일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이 100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임팩트 때문인지 이 100일 동안에 공부를 좀 해보려고 끌적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이 수능 100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당연히 올해 수능 여러분들의 대학 성적, 대학 결과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100일이라는 이 100일 기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기억으로 남아있을 만한 소중한 시간이라서 100일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100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셔야지만 올해 수능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소중하게 남을 그런 기억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릴까 해요. 10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선생님이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줄 건데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딱 하나야. 일단 뭐 수능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감이라는 거거든요. 자신감. 뭐 이런 것 같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어떻게 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공부한 만큼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되게 10분 발휘를 하려면, 유감없이 발휘를 하려면 시험장 안에서의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10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딱 모든 것들이 이 자신감 하나로 귀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 자신감이라는 것 자체를 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지막 100일을 처음 100일처럼 지내자. 한번 돌이켜 봐봐. 여러분들 고3 딱 올라왔어. N수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제 N수하려고 나는 공부를 새롭게 시작을 했어 하는 그 첫날부터 100일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이 100일이라는 거, 처음 100일. 첫째, 새로웠을 거야. 보는 것들, 모든 것들이 새로웠을 거야. 그리고 이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맛이라는 것이 좀 있죠. 그래서 물론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보다는 재미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공부라는 측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욕심이 있었겠지. 나는 어떤 대학을 갈 거야, 무슨 학과를 갈 거야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만큼 열정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하는 공부들이 되게 물거품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긴장감도 있었을 거야.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이 100일이 공부가 제일 잘 됐을 거고, 또 실제로 이 100일 동안에 그 전에 있었던 결과보다 이 100일 이후의 결과들이 급격히 나아지는 경우, 특히 1, 2월 달에 윈터스쿨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도 거기 윈터스쿨에 참여도 하는데 윈터 이후에 또 3월 모평부터 4월 모평 이렇게 성적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점수를 내는데 필요하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100일 남은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 이제는 새롭지 않아. 늘 그냥 하던 거야. 열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오늘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수학책 피고, 국어책 피고, 영어책 펴보고, 탐구책 피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관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당연히 열정도 떨어지고 긴장감도 떨어지겠죠. 자, 이 100일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빨리 끌어올리시는 거야. 다시 끌어올리셔야 돼. 그래서 이 남은 이 100일을 뭔가 마무리한다라는 이 100일의 관점보다 새로 시작하는 100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길 바래요. 자, 이런 마음, 이런 애티튜드가 먼저 있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이 100일을 어떻게 지낼지 하나하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세 가지입니다. 늘 새로워야 되고 익숙함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가 좀 생겼을 거야. 너무 현실적으로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작은 목표들을 세우셔서 그런 목표들을 이룬다라는 열정을 다시 가져가시고 하루하루 한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긴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자꾸 터치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하루를 계속 보내시길 바래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에 한 발 더 앞서가고 한 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파지티브 모멘텀을 만들어라. 이 모멘텀이라는 용어가 사실 심리학적 용어거든요. 흐름 같은 거. 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 선수들 되게 좋은 흐름을 타야 돼요. 지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요. 이런 용어들, 막 축구 경기나 이런 거 보고 야구 경기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이 모멘텀이라는 건 기적을 일으켜요. 보통 약팀 혹은 약한 선수가 강팀 혹은 강한 선수를 이렇게 이기는 게 통계적으로나 확률적으로나 쉽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셋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업셋을 일으킬 때 그 전의 과정들을 좀 보면 되게 긍정적인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런 긍정적인 좋은 흐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루기가 좀 어렵고 설령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부족한 거 이상의 결과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파지티브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럼 선생님이 긍정적인 흐름은 어떻게 해요? 거울 보면서 스스로 자, 긍정적인 흐름 하고 3번 외치면 만들어지나?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자,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좀 설명을 할게. 자, 절대 마음을 크게 먹으면 안 돼. 작은 성취감이 필요합니다. 작은 성취감으로 큰 성취감을 이루세요. 작은 성취감이 흐름을 만들어. 우리가 갑자기 빨리 달릴 수는 없잖아.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서 그 다음부터 가속도가 붙고 탄력이 붙어서 더더욱 빨리 갈 수 있죠. 역시 흐름도 좋은 흐름도 갑자기 좋은 흐름을 만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100일 남았다 그러면 다소 조급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 조급함 때문에 자꾸 큰 결과들, 큰 성취감을 얻으려고만 욕심을 크게 부린단 말이야. 그러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파지티브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거티브 모멘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부정적인 걸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지금부터는 되게 작은 성취감들을 이루셔야 돼요. 단어 하나를 외웠다 하더라도 난 단어 예전보다 아는 것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것. 문제 하나, 내가 오늘 10문제 풀었는데 어제 한 10문제 풀어서 한 4개 맞췄어. 근데 오늘은 5개 맞췄네. 아유씨, 하나밖에 더 안 늘었어. 이러지 말고 하나라도 더 늘었어 라는 이런 작은 성취감들을 자꾸 보셔야 되고 그런 작은 성취감으로 생기는 흐름에 올라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스스로 작은 성취감을 만드세요. 그러려면 약간 좀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는 게 좋아. 오늘 1시간 공부를 했거든. 이미 1시간은 지나간 시간이잖아. 좀 잠깐 돌아봐. 지금 1시간 좀 내가 잘 했는가? 앞으로 1시간은 내가 지나온 1시간보다 좀 더 나은 1시간을 만들겠다. 이것도 작은 성취감이죠. 오늘 하루를 보냈어. 나름대로 알차게 보냈는데 좀 부족함도 많았거든. 자, 내일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를 만들었을 때 이것도 작은 성취감이야. 이런 작은 성취감이 쌓이고 쌓여서 큰 성취감을 만드는 거고 당연히 작은 성취감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흐름을 탔다 그러면 가볍게 그 흐름에 올라타시기만 하시면 돼. 잊지 마세요. 작은 성취감으로 큰 성취감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 자, 3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지금 시기 때 이제 100일 남았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조급해져요. 마음이. 그럼 이제 특히 남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좀 심적으로 약한 여학생들은 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의심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이런 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Can I do that?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스스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던지는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물론 선생님도 지금 살다 보면 내게도 많은 도전이 있고 이런 많은 도전 중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해. 근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빨리 전환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보다 내가 뭘 해야만 하지? 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 내가 지금 시기 때 해야만 하는 건 뭐지?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과목별로 있잖아. 뭐 선생님이 영어 강사니까 영어 쪽에 있어서도 영어에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한 이런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될 땐 그런 걸 리스트, 목록화 해봐. 자, 영어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 자, 모르겠으면 질문하라고. 하나, 둘씩 이렇게 쭉 리스트업 해. 자, 적어놓고 내가 지금 어디는 뭐가 되어 있고 뭐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점검해. 자,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지. 그게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고 그 의문에 대한 해법이야. 모든 관심을 그쪽으로 바꾸셔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What should I do? 내가 지금 뭘 해야만 하지? 라는 질문으로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실천이 생기는 거고 뭔가 결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음을 바꾸시란 얘기야.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My Way. 각 과목마다 그리고 각 선생님들마다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커리큘럼이 있는 이유가 또 하나는 시기별로 뭘 해야만 한다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지. 맞아, 있어. 근데 이걸 너무 무지성적으로, 너무 관성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문제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My way,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게 필요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이걸 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기별로 해야 될 것들이 꼭 필요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8월이 넘어가고 이제 9월 모평이 다 끝나고 났을 때 학생들한테 단어를 외워라 그러면 특히 단어 외우는 것보다 문제 푸는 걸 더 우선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물론 등급에 따라서 다르죠. 당연히 문제 푸는 것이 더 중요한 등급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등급이 지금 뭐 5, 6등급이야. 아니 지금 문장 하나도 제대로 읽기가 좀 어려워. 단어가 부족해서. 야, 이런 친구들이 문제집 쌓아놓고 문제 푼다고 해서 될 수 있을까? 아니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문제집 쌓아놓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시기 때 나도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남이 하던 대로, 남이 하는 대로만 이렇게 시선을 옮기게 되면 정작 자기 자신은 못 보게 돼. 내게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로 채워야 될지 이런 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으니까 공부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야.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자꾸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막상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부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시기별로 따라가야 되는 것들도 반드시 있지만 그 와중에 계속 시선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려보고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점검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공부의 우선순위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 그러니까 남이 하는 얘기 귀 막고 듣지 말고 보지도 마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한테 시선을 가장 많이 두라는 얘기야. 이해했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또 지금 시기 때 비슷한 얘기인데 계속 새로운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있어.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근간, 기본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 기본에 충실해 하셔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되게 실용적으로 점수를 내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거. 선생님이 올드라고 표현해 볼게. 자, 이렇게 실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U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올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 자,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끝났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돼. 다시 좀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올드가 뭐냐면 기출 같은 거야. 특히 올해 6월 모평, 9월 모평. 6월 모평은 지금 말이 많잖아. 시험으로서. 선생님도 시험으로서 평가적 의미로서는 되게 실패한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내가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야. 문제 한 문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았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 그러니까 자 6월 모평 또 앞으로 보게 될 9월 모평 그 어떤 기출보다도 너무나 중요해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고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되게 암시해주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얘네들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셔야 돼. 잊지 마. 기출은 문제집이 아니야. 기본서야. 기본서는 계속 원리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습하시고 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실용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뭐죠? 점수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점수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하셔야 돼. 시험장 가면 내가 봤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접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문제들을 접하면서 기본에 충실했던 내용들을 계속 적용해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 자, 올드한 것이 뭐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영어 능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영어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 건 맞아. 영어를 많이 읽어서 영어에 대한 익숙도를 높여줘야 돼. 야, 적어도 얘들아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수능 시험장 갔을 때 아, 내가 읽히지 않아서 문제를 못 풀었어 라는 말은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러려면 영어에 대한 익숙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뭐 파이널 과정이다, 이제 마무리 과정이다 라고 해서 영어 능력 높이는 쪽에, 영어의 익숙도를 높이는 쪽에 공부는 멀리하고 새로운 문제만 계속 푼다. 늘지 않아. 두 번째, 뭐 모의고사 같은 거 계속 돌려보는 거, 이런 공부를 지금부터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 나쁘진 않아. 근데 하면서 유형별로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자, 유형별 정리는 당연히 각 유형마다 지문을 읽는 법이 달라. 생각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 출제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유형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요즘 수학능력 시험은 되게 선지가 중요하잖아. 알지? 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어 강사들이 다 얘기하는 내용들이니까 선지 선별을 하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특히 정답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오답 위주로 자꾸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답에 대한 패턴들을 많이 익혀두시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일관되게. 같은 유형이어도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수능 시험장 갔을 때 아무리 당황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관된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줘야 되는 거. 그다음 당연히 U는 새로운 문제에 전략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 이걸 같이 병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공부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공부를 가지고 계속 병행해 주셔야 돼. 계속 펴보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를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올드한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채우고 이렇게 병행하는 공부가 이루어져야지만 자, 미진했던 것들이 보충이 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적응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자, 이런 공부들을 잘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100일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5가지를 지금 설명을 좀 드렸거든. 이 영상 만드는데 되게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를 엄청나게 고민해서 작성하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0일이라는 시간은 올해 여러분들의 수능에 대한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또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셨을 때 또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인생 컷으로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니까 잘 보내시길 바라고 누구 하나 낙오되지 않고 꼭 성공하는 길로 한 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그래서 100일을 온전하게 잘 채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김영렬이 응원합니다. 자, 힘내세요.